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이슈가 뭔지를 빠르게 선생님이랑 좀 정리하는 시간을 필요할 것 같아서 진짜 선생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2022 수능 총평을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간 일정. 이제 연간 일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3이 된 시점부터 보게 되는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 접수 기간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거를 이제 한눈에 한번 쫙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고3은 언제부터다? 그래도 그때보단 좀 줄어들었네. 그때는 3월 1일이라면서요. 3일절. 이제는 예림아 언제부터 고3? 크리스마스 어때? 너무 우울하겠죠? 네, 그러니까 1월 1일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12월 31일 밤 12시 1분에 문자할게요. 어때? 꺼놓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갈게요. 얘들 이번에 등급컷 보셨나요? 자, 2022 수능 등급컷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예전보다 등급컷이 많이 떨어진 편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가형과 나형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문이과 합쳐서 등급컷이 이제 공통문항 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1컷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형이 원래 1컷이 뭐 96? 92? 막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문과랑 합쳐지면서 당연히, 점수가 조정됐다. 그래서 91, 88, 89 이렇게. 요게 1컷. 2컷은 79, 76, 77. 약간 이제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요렇게 들어간다. 3컷은 67, 64, 65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번 수능에 대해서 수학 시험이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등급컷이 내려가니까 수능이 되게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기자들은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다 안 봤다? 안 봤잖아요. 이게 이제 왜 등급컷이 내려갔냐면 시험이 어려워서 내려간 게 아니고 문이과 통합으로 점수가 계산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불수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수학이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변화는 있어. 얘들아 이제 기존에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킬러잖아. 킬러가 이제 도대체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수능에서? 한? 3문제? 두세 문제? 그 완전 어려운 건 한 2문제라고 칠게요. 근데 이제 맨 끝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한 30번. 왜 이렇게 두껍죠? 자, 잠깐 지워볼게요. 뭐 30번. 그리고 여러분 뭐 어렸어요? 오늘 우리는 공통문항만 풀어봤잖아요. 아직 이제 예비 고3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웠나요? 마지막 페이지 풀렸나요? 21, 22? 괜찮아. 다 못 풀었어. 그래서 21, 22, 15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쉬워진 편입니다. 킬러 난이도는 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 과목을 안 봤죠? 확통, 미적분, 기하를 안 봤는데 특히 이제 미적은 옛날 정통적인 고3 수능에 비해서 이 30번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쉽게 나왔고 뭐 기하나 확통도 그래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킬러가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중킬러 난이도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어가 어려웠대 쉬웠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번에 국어가 어려웠대. 그럼 봐봐. 1교시가 국어가 진짜 어려워. 수능을 봤는데. 그러면 1교시 끝나고 쉬었다가 2교시 봤는데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킬러는 아닌데 계산이 안 되는 거.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은 예비 고3이니까 수원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11번 같은 거. 11, 12, 13, 14 이런 거 있잖아. 다 잘 풀려야 되는데 계산이 약간 빡빡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건 이제 그런 계산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문제가 8문제, 그리고 공통이 22문제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질문을 받는데 선생님 그럼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뭘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문과는 선택을 뭘로 하죠? 자, 문과는 확통을 하시고 이과는 미적이나 기하를 합니다. 얘네들 간에 그 불리한 점이 있나요? 미적, 기하 선택 간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주요 대학교는 이공계열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라. 이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영상을 한번 봐봤어.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봐봐. 유튜브에 뭐라고 치냐면 수능, 수학, 선택 과목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은 선생님들, 강사 선생님들이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올려놔. 그래서 미적분이 유리한지 기하가 유리한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모든 영상의 결론은 무엇이다? 뭘 것 같아? 누가 유리할 것 같아?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탐구 과목이랑 얘들아 이제 우리가 수능이 이번 수능부터 탐구 과목이랑 국어 수학은 이렇게 점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달라. 점수 산출 방식이. 그래서 탐구는 달라. 국어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속한 집단이 수원수투를 잘 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공식들이 있어. 이거는 이제 구글에 치면 다 나와. 하지만 보나마나 진짜 어려울 거야. 이거는 학통을 배웠어도 표준어를 배웠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쌤이 봤을 때도 그래. 우리가 다른 내가 속한 집단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그거 선택한 애들이 수원수투를 잘하냐 못하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도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하를 하셨잖아요. 2학년 때. 그러면 기하가 좀 맞아. 그럼 기하를 수능으로 하시면 되고 나 기하는 진짜 조지겠어. 나 진짜 안 돼. 내가 A 받기도 힘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그냥 미적분을 가시면 되고 미적분의 베이스는 무슨 과목이다? 수투. 그래서 수투를 그냥 잘 나오면 그냥 미적분을 하시고 나 기하 어렵다? 그럼 미적분. 근데 미적분 계산하는 거 너무 싫다? 그럼 기하. 그리고 중3 때 내가 도형 잘했다? 그럼 기하.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요거. 자, 이런 얘기도 많았어.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프랙탈이라는 게 있어. 근데 프랙탈 문제가 이번 수능에 안 나왔어. 맨날 나오거든? 맨날 나왔는데 이번 수능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하는데 수능 대표 문항의 위치가 좀 많이 변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그런 유튜버들도 많더라고. 되게 자극적인 영상들. 뭐 수능이 미쳤다. 이제 우리는 수능을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교육 과정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니까 이런 이제 대표 문항의 위치가 좀 변할 수도 있고. 근데 1번 봐봐. 1번 되게 복잡해? 아니면 간단했어? 이거 1번 틀린 사람 있나요, 오늘? 손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1번이 더 쉬웠는데 1번이 조금 어려워졌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붕괴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니디 문제가 몇 번에서 출제됐죠? 기니디 문제의 위치가 원래는 한 15번 정도에 나오는데 기니디 위치가 14번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치들은 좀 변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을 꺼라. 자, 그럼 이제 미리 얘기할게요. 자, 고3 주의사항. 자, 지금부터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미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만의 길을 가야 되는데, 1순위. 자, 1순위. 자, 고3 현역이라면 끝까지 내신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신 등급이 나 5등급 미치다. 그럼 버리세요. 근데 지금 대부분 내신이 1에서 4등급까지 나온다면 그래도 내신은 가져가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수능 공부만 하는 애들 있잖아. 재수종합반 다니는 N수생들.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왜냐면 우리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뭐 뭐 세특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공부 시간으로 N수생을 밀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명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3 현역으로서 내신을 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과반에 특히나 한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은 쌤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와서 해주시는데 진짜 많은 애들이 내신을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을 조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로 내신을 버리면 안 된다. 진짜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을 꼭 챙겨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할 거야. 아니 내신을 챙겨도 최저를 맞추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최저를 맞추려면 수능도 해야 되잖아. 그럼 수능은 언제 해? 그래서 그게 언제냐? 이번 겨울방학인 거지. 그래서 진짜 바쁠 건데 쌤이 요거는 조금 이따 일정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진짜 힘들겠지만 이제 전과목 정시 대비의 시작, 정시의 시작.
모의고사 대비의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내신 기간, 내신 한 달 전부터 내신은 정말 열심히 조져서 내신을 꼭 챙기자. 이 두 번째, 자 1순위는 뭐냐? 자 우리가 전과목 막론하고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이거 뭐예요? 기억, 치읓. 기출. 얘들아, 이제 기출이 되게 중요한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미리 얘기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도 많이 듣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구매하려고 지금 많이 알아보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좌들을 이제 들으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은 교재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훌륭한 강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교재들을 다 수집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1학기를 보내고 나면 벌써 언제야?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이 8월이잖아. 그럼 그때 인강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뭐가 올라오냐면 파이널 모의고사가 올라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풀러 가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기출이 안 됐는데 8월부터 파이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인생 조지러 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시기에도 기출을 아직 안 돌렸다. 내가 과목별로 최소 수능 기출은 2번씩은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면 사설 모의고사, 뭐 사설 문제풀이 그런 거 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지금 양심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이후에 어떤 모의고사든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기출이 안 되면 이런 모의고사 점수 당연히 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고 당연히 모든 인강 스님들이나 모든 스님들이 교재를 뭘로 만들겠어요? 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뭐 우리가 지금 올림피아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어디서 만들어? 기출 변형 모의고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리지널로 승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미리 얘기하는데 선생님 진짜 미리 얘기한다.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매년 선생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왔고요. 어떤 건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온 건 버려야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버리는 거 진짜 좋아해.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공부량을 줄이고 싶은 욕심과 어떤 그 유혹은 알겠으나 미리 얘기하지만 6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게 수능을 예측할 수는 없다란 얘기예요. 왜? 6구 모의고사를 낸 출제진이 수능을 출제했다? 아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막 공부하다 보면은 맨날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6구 평가원에 나왔든 안 나왔든 신경 쓰지 말고 전단원 기출 분석을 다 하신 다음에 문제 풀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월별 시험 일정. 여러분 사진 찍는 구간입니다. 자, 2022년 월별 시험 일정인데 선생님이 이제 표를 이렇게 3칸씩 준비를 했으니까 자, 이제 찍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은 잠깐 비켜드릴게요. 자,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들어가고요. 자, 시험 범위 선생님 적어놨어요. 자, 공통 범위는 수원 수투겠죠? 수원 수투는 전범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확통, 미적분, 기하가 1-1단원. 그러니까 대단원 1단원이 다 안 들어가고 중단원 하나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항정리 안 들어가죠. 순열과 조합까지만. 얘는 수열의 극한까지 급수 안 들어가고요. 2차 곡선까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단원 하나씩만 들어가고요. 좀 이따가 또 4월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럼 4월이면 니네가 어떤 시기냐면 중간고사 시험 대비할 시기예요. 그러면 솔직히 모의고사를 공부를 하고 보러 간다? 그런 애들은 별로 없고 다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능 특강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보라고 하니까 모의고사를 보겠지? 당연히 점수는 별로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시험 범위는 참고로 얘기를 해드린다면 요거 대단원 하나, 미적분도 대단원 하나, 그 다음에 기하도 대단원 하나 이렇게 들어가시고 5월에 이제 대표적인 중간고사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 7, 8월을 이제 보시면 중요한 시험이 이제 시작되죠, 여러분. 자, 6월 달이 뭐냐면 평가원 모의고사.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6월 9일 목요일이고 7월 달은 그냥 일반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 저는 그래도 모의고사를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3, 4, 7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6, 9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그 다이어리를 사시나요? 플래너? 사요?
뭐 개인 취향인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공스타그램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플래너를 사실 때 이제 요렇게 준비를 하자는 거지. 6월까지. 그러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한 템포. 그 다음에 3월부터 6평 대비까지 한 템포. 6평부터 9평 대비까지 한 템포, 9평부터 11월까지 마지막 기간, 정리 기간 그렇게 가지시고 7월 달에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 그다음 8월 달에 여름방학인데 요때가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수시 접수가 언제다? 9월 초부터 수시 접수. 그럼 8월 달에 뭐 한다? 이제 자소서 마무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막 잡스러운 걸 정리를 하시면서 여름방학을 보내다 보면 금방 이제 9월이 온다. 자, 9월 오자마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러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일정이 되게 빡빡하죠? 그럼 9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뭐예요? 그 민족 대명절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9월에 명절 없나요? 추석. 추석 때 괜히 친척들 만나지 마시고 친척들 만나면 이제 우리 땡땡이 수시 어디 썼니?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심란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의욕이 뿜뿜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연대 수시 썼는데 연대 붙은 것처럼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있어서 이런 거 대명절 때 조심하시고 10월 달에 마지막 모의고사 보시고 11월에 수능 11월 17일입니다. 내년 11월 17일. 그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약 한 12개월, 11개월 남았나요? 11개월 남았죠. 11달.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빨리 가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간 일정 보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번 겨울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수원수투는 한쪽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원수투 기출 고난도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하실 때,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불쌍한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이과인데 확통을 해야 되는 이과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3개 학교, 예일여고, 숭실, 그다음에 선정부죠. 예일, 선정, 그다음에 숭실 이렇게 확통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이과에서 확통을 챙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과는 확통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적분 처음 배우죠. 그래서 그렇게 확통은 이제 선택사항이라면 얘는 요렇게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되고 한쪽에서는 수원수투 기출문제 고난도를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전체 모든 등급이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으나 나는 모의고사가 평균적으로 2등급 이내는 항상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이제 과목별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2가지로 만드는데 하나는 수원수투, 하나는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오답 노트에 지금부터 기출 문제 풀면서 나는 다시 보고 싶은 거 여기다가 잘라서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모의고사 보실 때 바로바로 붙이시는 거. 의외로 얘들아 모의고사 볼 때마다 오답 정리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요일날 모의고사를 봤어. 그럼 오답 정리 애들이 바로 다음날 하나? 지금까지 생각해봐. 목요일날 모의고사 봤어. 그럼 오답 정리 언제 합니까? 현서 얘기해봐. 목요일날 모의고사 봤어요. 그럼 오답 정리 언제 해요? 거봐. 그러니까 이제 금토 놀고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3이 되시면 바쁘시겠지만 당일날 해주시는 걸 선생님이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시험 보면 그 당일날 해설 강의 올라오는 거 보시면서 이제 주시 노트에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 일정을 잠깐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문과 자 겨울에 이제 문과가 무슨 요일에 옵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문과 언제 오죠? 수민아, 문과 언제 와요? 네네. 목요일이랑 일요일에 옵니다. 이과는 언제 오죠? 나경아, 이과 언제 오죠? 몰라요. 맞아. 자, 화토에 와요. 그래서 쌤이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문과는 목요일날 화통을 나갈 거고요. 일요일날 수원수투를 나갈 거고 이제 고민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거든요. 이과. 이제 2번을 다 원래는 미적분을 하려고 했으나 둘 다 미적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방금 일정 봐서 알겠지만 3월부터 수원수투 전범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도 미적분과 수원수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쌤이 이렇게 이틀 중에서 하루는 수원수투를 이제 같이 하고 하루는 미적분 기본 개념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수업 안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확통을 해야 되는 학교는 따로 이제 확통하러 목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를 좀 해보고
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같은 건 없나요? 언제 쉬는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